여러분, 새벽 2시에 울린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79세, 우리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진수야, 아버지다. 미안하다, 이 시간에 나 여기서 좀 데리고 나가면 안 되겠니?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아프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프진 않은데 사람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야. 밤 9시면 불이 꺼지고 화장실도 허락받아야 가고 나 여기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한강 노인케어센터에서 울면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존엄을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모든 게 안전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5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보내고 혼자 사셨는데 2달 전 가스를 끄지 않고 외출하셨죠. 이웃이 냄새 맡고 119가 왔어요. 다행히 불은 안 났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보낸 문자가, 진수야, 오늘은 내가 나를 잘 못 믿겠다.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다음 주엔 약을 2번 드시고 그 다음 주엔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보건소에서 나온 달콤한 제안, 2서너 주만 요양시설 체험하시고 집에 돌아오세요. 일상 회복 루틴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그 말을 완전히 믿었어요. 완전히 속았죠. 상담실장이 과도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드님, 저희 시설 정말 좋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간식도 챙기고 1인실은 대기니까 4인실로 모시죠. 처음엔 완벽해 보였어요. 반짝이는 로비, 향기 좋은 손소독제,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아버지는 시간표의 노예가 되셨어요. 6시 기상, 7시 아침, 10시 인지활동, 12시 점심, 14시 재활, 18시 저녁, 21시 소등.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시계의 톱니바퀴가 된 기분이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화장실 줄서기. 8명이 화장실 2개 앞에서 대기해요. 다음, 이 소리에 맞춰 용변을 봐야 해요. 샤워는 어떨까요? 오늘 땀을 많이 흘렸는데 샤워 좀. 내일 모레 차례세요. 안 됩니다. 약 먹을 때는 설명도 없이 입 벌리세요. 식사 시간엔 다 드셨어요? 다음 테이블 갑니다. 아직 3숟가락도 안 드셨는데 쟁반이 사라져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205 3번 어르신, 물리치료. 아버지가 절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밥은 입으로 들어오는데 존중은 어디로 간 건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사는 있었어요. 박은주 물리치료사가 따뜻하게 말했죠. 한도윤 어르신, 오늘은 평행봉 3회전 도전해 볼까요? 지팡이 목표는 4주 뒤에요. 아버지가 나중에 감격해서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만이 날 번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줬어. 칭찬도 하고 오늘은 왜 피곤한지 물어봐주고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 단 한 사람의 따뜻함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밤 9시 강제 소등. 왜 9시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금지예요. 새벽 1시 40분. 화장실 호출벨을 눌러도 7분 대기. 혼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새벽 3시 10분. 옆 침대 어르신의 불안한 숨소리. 제 아들 오나요? 내일 오신대요. 실제로는 아무 일정도 없는데 거짓말이었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밤이 길었어. 어둠보다 기다림이 더 어두웠거든. 입소 36일째, 206호 최말순 할머니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젯밤에 편히 가셨어요. 이름표가 떼어지고 시트가 갈아진 자리, 애도의 시간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끝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내 마지막도 이럴까?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가려면 증명해야 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작전 1번, 혼자서 세면하기. 작전 2번, 약통에 요일 시간 라벨 붙이기. 작전 3번, 평행봉 3회전에서 5회전으로. 작전 4번, 신문기사 3줄 요약하기. 작전 5번, 야간 불안 극복 훈련. 박은주 치료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좋아요. 어르신 루틴 제가 서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집은 위험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자유가 위험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위험을 관리하면 자유가 남지. 제 딸이 체계적으로 말했어요. 완벽한 대안을 준비했어요. 스마트 가스 차단기, 낙상 센서, 응급 호출 목걸이, 방문 요양주 오일, AI 스피커 알림까지. 저도 덧붙였죠. 부엌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야간 무드 등까지. 한 달만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없으면 계속 가는 걸로.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어요. 원장이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90일 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쪽은 씁쓸했지. 이곳은 누군가의 안전을 만들지만 누군가의 존엄을 빼앗기도 하니. 문 밖 공기가 정말 달랐어요. 바람은 시간표가 아니었고 햇살은 등급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자유로워지신 순간이었어요. 방문 요양사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된장찌개 어떠세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지. 그런데 먼저 차 한 잔부터 하세. 집은 차부터잖아.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다시 진짜 사람이 되셨구나 싶었어요. 집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싱크대 위 약 타임라인 보드, 냉장고 문 식단 알림, 벽에 낙상 센서, AI 스피커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도윤님, 오후 4시 혈압약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돌봄이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은 사라지는 곳, 집은 사는 곳이더라. 아침 스트레칭, 산책, 족욕 감사일기. 진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취침 전 감사일기 세 줄로 불안을 달래시고 약과 가스 현관 알림은 소리와 빛으로 이중 체크하세요. 주 1회 동네 복지관 탁구교실에서 새 친구 최영배 할아버지도 만나셨어요. AI 스피커가 말했어요. 도윤님, 취침 30분 전입니다. 오늘 운동 30분 완료. 훌륭해요. 아버지가 평온하게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불이 꺼져도 나는 꺼지지 않았어. 내 일기를 내가 써. 그 절망적이던 새벽 2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동네 어르신이 물어봤어요. 나도 요양원 알아보라는데 어땠나? 아버지가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광고처럼만은 아니오. 사람을 보시오. 그리고 당신의 방식을 지키는지 꼭 물으시오. 충격적인 조언 7가지. 첫째, 무작정 예약 방문을 한 번 하라. 식사 샤워 시간대가 좋아. 둘째,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라. 생기가 있는지 대화가 오가는지. 셋째, 직원 한 명당 케어 인원과 야간 배치를 숫자로 확인하라. 넷째, 약 설명을 실제로 해주는지, 왜 먹는지를 말로 안내하는지 확인하라. 다섯째, 식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서두르지 않는지 보라. 여섯째, 개별 루틴을 존중하는지, 샤워 취침 취향 조정이 가능한지. 일곱째, 가족면의 외출이 자유로운지, 방명록 빈도를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기간과 목표를 정하시오. 3개월 동안 재활인지 루틴 만들고 퇴소한다 이렇게 말이오. 제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완전히 펴졌어요. 주 2회 반찬 더 해다 드릴게요. 저도 말했어요. 아버지 일정표를 회사 캘린더랑 공유해 놨어요. 이상 신호 오면 바로 뜨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의지하는 법도 배웠다. 의존과 의지는 다르더라.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배우신 4가지 교훈. 첫째, 건강을 잃으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는다. 둘째, 시간표가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사람을 시간표에 끼워 맞추면 존엄이 사라진다. 셋째, 돌봄은 관리가 아니라 관계다. 왜를 묻는 10초가 사람을 살린다. 넷째, 집으로 돌아오려면 준비와 루틴, 그리고 도구가 필요하다. 이 4가지가 90일 동안의 값진 교훈이었어요. 집에서 버티는 핵심 6가지. 첫째, 낙상 예방, 손잡이 미끄럼 방지 야간 등 센서. 둘째, 약가스문 관리, 알림 차단 스마트화. 셋째, 식사 운동, 눈으로 보이는 루틴 보드. 넷째, 사회 연결, 복지관 동호회 주 1회 이상. 다섯째,
방문 케어, 요양 2-3시간씩 주 5일 방문 간호. 여섯째, 가족 합의, 문제 생기면 즉시 플랜 B 단기 보호. 요양원 선택 핵심 5가지. 첫째, 무작정 방문으로 실제 장면 확인. 둘째, 야간 인력표와 호출 응답 평균 시간. 셋째, 개별화 계획서, 취향과 루틴 반영 여부. 넷째, 식사 속도와 질 직접 시식. 다섯째, 퇴소 시나리오부터 물어보기. 집 복귀 지원 시스템 확인. AI 스피커가 말했어요. 도윤님, 오늘도 아침 약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응, 오늘도 내가 나를 믿는다. 그 절망적이던 새벽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노인이고 여전히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방식을 바꿨어요. 감금의 안전 대신 준비된 자유를 택하셨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부모님이나 본인의 요양을 고민 중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부터 해보세요. 집 점검, 루틴 보드, 스마트 알림, 방문 케어 연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택해야 한다면 사람을 보세요. 방식을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댓글에 여러분 경험도 들려주세요. 다음 편은 좋은 요양원 고르는 실제 질문 리스트 20가지 가져올게요. 여러분, 준비된 자유로 함께 갑시다.